SF 특허 영어 교육 세미나에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 환영하고요.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특히 영광 지역이 많이 확산돼 가지고 오기로 하셨던 부모님들 오늘 많이 못 오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특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직접 이 SF 특허 영어를 만드신 개발자이신 대표님 모셨는데요. 이분의 양력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면, 또 하나님 영어도 해결해 주세요, 또 원스톱 잉글리시라는 책도 펴셨고요. 지금 현재 SF 영어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고 대표님이시고 SF 교육의 모든 총괄을 맡고 있는 대표님이십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오늘 짧은 한 시간 동안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좋은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나올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만남, 그렇지, 만남은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만남이 역사를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SF 특허 영어가 소개되어진다면 이 홍몽이라는 이 지역에 새로운 영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책 제목은 뭐예요? 3개월 영어 혁명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요, 혁명군이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왜 영어 혁명이라고 하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혁명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기존 체제를 어때요? 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 생각들, 영어는 안 된다, 영어는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은 어때요? 뒤집어 없는데, 어떻게 뒤집느냐? 여기 보시면요, 중1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3개월을 공부하면, 몇 개월 공부하면요? 3개월을 공부하면 수능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수능 문장을 분석, 해석할 수가 있어요. 몇 학년 정도 영어 실력이면? 중1.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실력이냐? 2학기 실력이냐? 또 어떤 분들은 실력도 다양한데 60점 실력이냐? 90점 실력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제가 말하는 영어 실력이라 함은 중학교 1학년 교과서 한 2, 3과를 봤을 때 그냥 그 문장을 보고 해석할 정도, 문장을 이해할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교통수단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보통 서울에 빨리 가기를 원한다면 뭐 타고 가야 될까요? 가장 빠른 게? 비행기가 가장 빠르겠죠. 예,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기차도 있고 또 택시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쭉 가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만약에 걸어간다면 중간에 가다가 어때요? 포기할 수도 있죠. 예, 저는 영어 교육을 현장에서 한 25년 정도 가르친 것 같아요. 예, 서울 강남에서, 대치동에서,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 공공기관,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제가 25년 정도 영어를 가르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중학생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아이들, 3학년 아이들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분석해 봤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으로 비유했을 때에 놀랍게도 다 걸어갔어요. 걸어가다 보니까 어디서 포기해요? 대전가 다 포기하고 천안가 다 포기하고. 여러분, 어떠한 교통수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고 결과물이 달라진 것처럼, 어떠한 학습 방법, 어떠한 영어 교수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어때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개월 영어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1 정도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3개월을 지나면서 수능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고, 고3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와, 그럼 좋겠죠. 뭐가 좋냐면요, 만약에 중3까지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해가지고요, 중3까지, 중3까지 해서 이 과정을 끝내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갔을 때에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아이는요, 중3까지 고등 내신 영어 1, 2등급, 수능 영어 1, 2등급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어요.
3개월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SF 특허 영어는요 3개월 원리 과정, 그다음에 적용 과정, 응용 과정, 수능 문제풀이 과정까지 해가지고 중3까지 수능 내신 1, 2등급, 학교 내신 영어 1, 2등급을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정말 이게 가능하냐? 저는 이걸 언제 개발했냐면 2000년도 초에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 학습법으로 특허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저한테 영어를 배운 학생들이 대략 10,000명, 20,000명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워낙 많이 가르쳐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뭐 이런 캠프에서 강의하고 뭐 여러 가지 기관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세워보진 않았지만 최소 10,000명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아이들이 3개월 영어혁명을 경험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 영어를 정복하는 그런 사례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세요. 제 영어를 공부한 학생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여기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영어의 설계도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또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여기 안경 하나 만들려고 할 때, 여기 자판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한 작업이 뭐예요? 설계도와 도면이에요. 그렇죠. 설계도와 도면이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간단한 안경 하나를 만들려고 할 텐데 정확하게 수치 계산해가지고 도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에 뭐가 있다고요? 설계도가 있어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딱 보면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겠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조감도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당장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설계도와 도면이 있다는 것은, 조감도가 있다는 것은 그 건물의 완성, 끝을 의미하죠. 마찬가지예요. 영어에 설계도가 있고 영어에 도면이 있다는 것은 영어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영어 설계도와 영어의 도면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영어 설계도와 도면이 뭘까? 여기 보시면은요, I am a boy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I am a boy를 보고 해석을 못한다. 그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실력이 아니다? 그 친구들은요,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I am a boy를 보고 아이가 뭐야? M이 뭐야? boy가 뭐야? 하면 이제 꽝! 이 친구들은 안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I am a boy를 보고 I는 나는, M은 비동사여서 뭐뭐이다, boy는 소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 이걸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이 수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 보시면은 I는 주어라고 그래요. M은 비동사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I 뭐 거의 나오는데요. 분명히 중학교 1학년 문장은요, 주어와 동사가 어떻다?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죠. 그러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뜻이 뭔지 아시죠? 예. 자, this is a pen. 이것은 펜이다. 자, 이 정도는 다 안단 말이죠. 너 영어 너무 쉬워요, 사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모든 영어 문장이 쭉 끝까지 가면 쉬울 텐데 이 영어 문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길어져요, 안 길어져요? 분명히 중학교 1학년 때 I am a boy를 배울 때만 영어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영어를 포기했어.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영어를 포기했을까? 자, 중학교 1학년 문장은요, 주어하고 동사가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어 앞에 뭐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혹이 붙어. 이렇게 쭉. 예. 그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죠? 혹이 붙어. 이렇게. 이렇게. 예. 그러면서 영어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문장, 고등학교 문장, 수능 문장, 토플, 토익, 아무튼 영어로 만들어진 모든 문장을 분석해 봤어요. 분석해 봤는데 분명히 중학교 1학년 문장은 주어 앞에 뭐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어려운 문장에서 주어 앞에 뭐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주어 앞에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동사 다음에 나온 것들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이동할 차로 이동할 때 뭘 치죠? 요즘에 내비게이션을 치잖아요. 주소를 딱 치면 딱 치는 동시에 모든 게 설정이 돼요, 안 돼요?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내비게이션 안에는 지도가 있어요, 없어요? 지도가 저장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어 앞에 나온 것들도 이미 정해져 있다, 없다? 있다. 주어 동사 사이에 나온 것들도 이미 정해져 있다, 없다? 있다. 정해져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을 미리 알면 쉬워요, 안 쉬워요? 초행길이면 내비게이션을 쳐야 되지만 다 알면은 그냥 가는, 여기다가 뭐 있네 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어 문장은 분석해 보니까 모든 영어 문장은 주어와 동사를 중심으로 주어의 앞자리, 주어 동사 사이 자리, 동사 다음 자리로 확장되는데, 놀라운 것은 주어 앞에 나오는 것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없다? 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정해진 것을 미리 알면 어때요? 미리 알면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발견했어요. 주어 앞에 항상 나오는 것들이 뭐다? 주어 동사 나오는 사이 나오는 것들은 뭐다? 그걸 발견했어요. 그걸 가지고 중학교 문장, 고등학교 문장, 토익, 토플 모든 문장을 딱 맞춰봤더니 거의 대부분 딱 맞아 따라줘요. 애매 문장이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아이들한테 영어를 공부 시작하는 아이들한테 미리 뭘 주어줘요? 영어 지도를 딱 주어지면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하면서 영어가 어려워져 길을 모르니까 헤매다가 결국은 뭐예요? 낭떠러지 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어 앞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요, 부사, 부사구, 부사절.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 동사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목적어 보어, 수식구절,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문장은요, 이 A 자리가 있다, 없다? I am 뭐 앞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I am하고 그 사이에 중학교 1학년 문장은 없지만 문장이 어린이집에서 B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결국에는 중학교 1학년 문장 B가 없죠? 그런데 이게 문장이 복잡해지고 길어지면서 얘가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죠?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문장이 어려워져도 복잡해져도 이런 말 있잖아요. 뛰어야 뭐야? 뛰어봤자 벼룩이다. 부처님?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뛰어야 벼룩이라는 얘기죠. 아무리 문장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진다 할지라도 그냥 A, B, C라는 이 영어 설계도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걸 미리 알면 어때요? 영어는 끝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3개월 영어 혁명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전체 중학교 1학년 실력이지만 전체 영어 문장을 볼 수 있는 지도를 손에 딱 쥐어지면 영어는요,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A, B, C만 알아도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영어 뭐다? 설계도다. 3개월 영어 혁명이 가능한 이유. 첫 번째, 영어에 뭐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 설계도. 대한민국 최초 저는 영어 설계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그리고 이 학습법을 가지고 여러분 특허 아시죠? 제가 만든 학습 방법이 뭐냐면 네트워크를 이용한 영어 교습 방법이에요. 특허를 받았어요. 최초로. 자,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에 뭐가 있다? 공식이 있다. 여러분, 수학에 공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식만 알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공식이 있다는 이야기는 영어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영어에 공식이 있다는 이야기는 영어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답. 옛날에 제 선배님들이 얘기했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선배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왕도가 없으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길이 보이고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가 있어요? 가도 끝없는 산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방금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영어에 뭐가 있다? 그 전에 영어에 설계도가 있다. 설계도가 있으면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한 키워드는 뭐냐면 영어에 뭐가 있다고요? 영어에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공식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어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영어의 공식이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문장이 굉장히 긴 문장이에요. Even America, as a matter of fact, the education of girls and women was far behind that of boys and men. 여기 보니까 문장이 길죠? 이 문장은요,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문장이 아니고요, 옛날에 토익 시험이라고 들어보셨죠? 토익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토익 시험이 뭔지 아시죠? 대학교 다니면서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공인 시험이에요. 그래서 토익 뭐 나는 800점 맞았다, 900점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이걸 한번 분석해봐 하면은 손도 못 대는 어려운 문장이에요. 길어요 안 길어요? 길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문장을 보고 해석을 하려면 뭐하고 뭐를 알아야 돼요? 주어하고 동사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조동사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중학교 1학년 아이한테 자, 이 문장의 동사가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동사가 뭔지 모르면 영어 혁명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was 말고 was. 이걸 우리가 비동사라고 배웠어요. am, are, is, was, were. 그러니까 비동사 was는 알겠죠? 그럼 이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동사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되죠? 주어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자, 주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I 다음에 am 앞에 I가 주어예요. 그렇죠. This is a pen 할 때 is 앞에 this라는 단어가 주어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뭐가 많이 나왔어요. 자, 이거 살필 수 없어요. 멘붕이 와버리는 거.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겨우 한다는 말이 뭐냐면 혹시 was 앞에 나와 있는 girls and women 소녀들과 여인들 요게 주어가 아닐까요? 라고 물어봐요. 반문할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 women이라는 단어는요 복수예요. girls도 복수잖아요. 얘네들이 복수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쓸 때는요 반드시 a나 were를 써야 돼요. 근데 뭐가 왔어요? 자, was가 왔기 때문에 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짝꿍이 아니란 말은 얘가 주어라는 얘기, 주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친구는 가만히 보다가 자신 없으니까 그냥 여기부터 이부부터 시작해서 의미까지 다 뭘로 본다? 그냥 뭐 주어 같아요. 너무 길어요 주어가. 또 어떤 친구들은요 한참 머리를 굴리더니 은는 이가로 해석해서 말이 되면 주어다. 아, 답답할 노릇이죠. 주어가 안 보입니다. 근데요, 영어 문장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주어하고 동사를 알아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 제가 바로 물어볼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할 때 중학교 1학년 아이한테 자, 만약 철수다, 아니 지혜야. 이 문장의 동사가 뭐니? 이거 뭐예요? 주어 뭐니? 몰랐어요.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1분 후에 이 문장의 주어가 바로 보입니다. 공식을 알려주면. 자, 볼까요? 주어는요, 동사 앞에 나와야 돼요? 뒤에 나와야 돼요? 동사? 앞에. 그렇죠. 그러니까 I am 앞에 I잖아요. 그렇죠. 동사 앞에 나오는 뭐가 주어냐면 명사가 주어예요. 명사는 America, 미국, matter, fact, education, girls and women 나와 있죠. 얘네들이 다 명사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 더. 명사 앞에 전치사가 나오면 주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앞에 전치사가 나오면 주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in이라는 전치사 있죠? America 주어 돼요 안 돼요? matter 돼요 안 돼요? 자, fact 앞에 주어 돼요 안 돼요? 자, girls and women 앞에 있죠? 주어 뭘까요? The education 교육이에요. 자, 토익 시험 문장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익 문장을 딱 갖다 놓고 주어란 말이야. 동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주어인데 그 앞에 전치사가 나오면 절대로 주어 될 수 없다. 라고 알려주고 문장을 딱 하면 주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주어를 찾는 공식이 몇 가지냐면 6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주어 찾는 공식 6가지를 안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문장, 중3, 고3, 토익, 토플 어떤 문장을 갖다 놔도 주어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사 찾는 공식 8가지, 목적어 찾는 공식 18가지, 구절 찾는 공식 4가지예요. 이 공식을 내 것으로 딱 잡는데 소요되는 시간 몇 개월이요? 3개월이에요. 3개월 안에 어떤 문장을 갖다 놔도 뭐예요?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주어를 찾는 공식 6가지, 동사 찾는 공식 8가지, 목적어, 보어 찾는 공식 18가지, 구공식, 절 찾는 공식 2가지까지. 이것을 제가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설계도와 공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특허 제목이 뭐냐면 네트워크, 영어 설계도와 공식을 링크시켜서 모든 문장을 한눈에 분석할 수 있는 학습법.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영어 교습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나와요. 뭐냐면 이거 보세요. 단어 암기 공식. 단어 암기 공식이에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아, 그래. 공식 있다고 치자. 그런데 단어를 모르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어를 모르는데 들리나요? 단어를 모르면 대화할 수가 있어요? 단어 모르면 영접할 수 있습니까? 뭐 여기 눈빛으로 대화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결국에는요, 단어를 모르면 영어를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는 정말 좋은 차인데 차에 기름이 없다. 냉장고는 막 최신형 냉장고야. 양은 막 엄청난 좋은 냉장고야. 전기가 안 들어와. 응?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총은 좋은데 총알이 없어. 마찬가지예요. 영어 설계도와 영어 공식을 통해서 전체를 보는 문장이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동안 이 영어를 강의했어요. 지금 현재 전국에서 이 영어 강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벌써 고3 지문 수능 문장을 바로바로 분석하고 해석해내요. 와. 근데요.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 이 방법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유학 준비할 때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막 단어를 좀 열심히 했어요. 막 손바닥 쓰고 막 단어 써가지고 붙여놓고 뭐 사전을 막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전을 씹어서 먹으면 단어가 외워진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 얇은 사이언스 사전 있잖아요. 얇은 거 그걸 가지고 그냥 통째로 읽었어요. 전철 타고 다니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거의 미친 사람처럼 사람이 공부한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기억이 남아요, 안 남아요? 한 몇백 개는 하겠어. 근데 이게 몇만 단어, 토플 쳐보려면 최소한 몇만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막힘이 없어요. 앞에 열심히 외우고 뒤에서 까먹고, 열심히 외우고 까먹고. 밑반이 물 붓게요. 열심히 외운 다음에 열심히 까먹었고. 답답하죠. 이 단어를 오랫동안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발명을 하게 됐어요. 무슨 방법? 영어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한 번에 빨리빨리 단어를 외우는 방법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2008년도, 9년도에 그 깜빡이 학습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왜냐면 3개월만 6,000단어가 외워지거든요. 예, 그 방법이 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잘 안 믿어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예요. 어떻게 하면 단어를 쉽게 외울까를 고민을 하다가 나는 뭘 찾았다고요?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임상시험을 해봤어요. 근데 그 임상시험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 가운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단어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애들 막 쓰면서요. 스콜 말씨 프라이 어우 그렇게 외웠는데 한 일주일 후에 물으면 혹시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영어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쪽으로는 아니다 안 들었다 아예 일단 포기를 해버립니다. 영어를 포기한 대다수의 학생들 중에 거의 공통된 대답인데요. 뭐가 어려워서? 단어가 안 어려서 영어가 싫다 지긋지긋하다. 왜 영어가 대한민국에 들어와 나중에 괴롭히니? 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어 문제 해결은요 영어 학습에 있어서 50% 이상이에요.
이걸 발명해 놓으니까요. 여러분 단어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애국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어 실력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근데 이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 중에 5천만 명 중에서 이 혜택을 본 사람은요 불과 몇만 명? 1, 2만 명. 근데 앞으로 제가 SF 교육이라는 주식회사 SF 교육을 만들고 이제 대한민국 학생들이 영어 때문에 고민하고 영어 때문에 인생 좌절을 맛보고 미래가 막히는 아이들에게 이 단어 암기법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그리고 3개월, 4개월 만에 중학교 아이들이요 2, 3천 단어는 기본이에요. 기본. 5, 6천 단어 외워버린다. 근데 그 방법이 뭘까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어 암기법 원리인데요. 뭐냐면요. 이건 뇌를 자극하는 방법인데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지난 수요일 날 점심 뭐 드셨나요? 지난 수요일 날 점심 뭐 드셨어요?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 뭐 드셨나요? 기억 안 나죠? 기억하는 게 웃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뇌가 그걸 기억하려고 의지적으로 작동을 해야 하네요. 아마 이렇게 했으면 기억할지도 몰라요. 일주 전에 내가 일주 후에 수요일 날 점심에 뭐 먹었는지 물어본다. 근데 만약에 수요일 날 점심에 뭐 먹었는지 기억해서 그날 물어보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럼 기억할까요? 안 할 거예요? 소리가 써가지고. 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어마어마한 용량을 주셨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에디슨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뇌 용량 있잖아요. 능력에 불과 한 5%, 6%도 못 쓰고 죽었다. 그 위대한 그 과학자도 그냥 조금 쓰다 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잠재는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암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암기는 뭐냐면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뭘 자극한다고요? 네. 뇌를 자극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을 것입니다. 한 20년이 지났어요. 저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다 개인적인 경험 있잖아요. 저는 그날 그 사건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날 그 사건이 나의 뇌에 뭘 줬어요? 자극을 줬어요. 마찬가지예요. 단어를 외운다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롱텀 메모리, 장기 기억하려면 뭐예요? 뇌에 자극을 줘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요 단어가 외워지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뇌를 자극해가면서 단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How long time, 얼마나 오래 공부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How to study,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개발한 방법은 뭐냐면 뇌를 뭐 하는 방법이냐고,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뇌에 계속적인 자극을 줌으로써 단어를 암기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question and answer인데요. 예를 들어서 스쿨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시죠. 스쿨 단어가 딱 보여요. 자, 그러면은 스쿨의 단어는 학교예요. 그렇죠? 스쿨 학교가 딱 나와요. 화면에. 그러면 질문하고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뇌는 스쿨이 학교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잠깐 보였다가 그게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 S 땡땡땡 L, 그 다음에 가잖아요. 그러면 방금 뭐였지? 뭐였는데? 뜻이 뭐였지? 학교가 뭔가 생각을 해야 해요? 생각하겠죠? 뭐지? 근데 그 1초가 딱 지나가면 딱 답이 나와요. 스쿨, 학교. 아하, 스쿨이 뭐였다? 학교였다. 이런 플래시카드 아시죠? 카드 놀이 앞면 뒷면 해가지고 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뭘로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으로 해요.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뇌를 자극하는 방법인데요. 자, 1단계에서 터 키가 큰이에요. 인식했죠? 그 다음에 딱 가져놔요. 이렇게. 그러면 뭐지? 이게 오랫동안 보여주지 않습니다. 잠깐 보여줘요. 뭐지? 아하, 톨 키가 큽니다. 이렇게 인식한단 말이죠. 이런 단어를 한 화면에 묶어가지고 계속 돌리는데 이게 한 50단어가 스쿨, 플라워, 트리 이런 식으로 딱딱 돌아가면서 머리가 계속 자극을 받는 거예요. 뭘까요?
털하고 발음 나와요? 없으시죠? 털, 키가 큰, 하면 나오는 이런 식으로 live, 살다, 오케이? live, 살다, 걱정하다. 자, 직업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게 그냥 이런 거. 이해되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그 가입표가 있잖아요. 가입표 있죠? 이 가입표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는 단어들은 뭐예요? 사라져버려요. 이게 한 번 돌아가, 두 번 돌아가겠죠. 그냥 한 번 들어갈, 처음 들어갈 때, 이건 알아. 마우스 클릭 해버리면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아는 단어 숨기고, 모르는 단어 계속 찍고. 그 모르는 단어가 언제까지 내가 봤을 때 기억날 때까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2단계 뭐냐면요. 자, 1단계 50개의 단어를 외운다고 하면은 계속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예요. 50개의 단어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언제까지? 스펠링을 봤을 때 뜻이 기억날 때까지. 자, 끊겼어요. 그러면 2단계는 뭐냐면 한 화면에 10개의 단어를 보여줍니다. 자, 알아서 숨겼다 할지라도 단어가 금세 이어지진 않잖아요. 여전히 나의 뇌에서 자극이 안 된 단어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화면에 몇 개의 단어가 보여진다고요? 10개의 단어가 보여진단 말이죠. 10개의 단어가 딱 보여지면 딱 보는 순간 폴 잘 알겠어. 바디가 뭐였지? 기억이 날 듯 말 듯해. 마우스 터치를 딱 하면 바디가 바디 하면서 몸 딱 봐. 레이키 키가 뭐였지? 터치를 딱 하면 키 하고 발음하면서 열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단계는 단어 하나씩 자극을 주고 외웠다고 한다면 2단계는 1단계에서 외웠던 단어 50단어를 한 화면에 몇 개를 보여준다고요? 10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눈에 몇 개의 단어가 보입니까? 10개의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보고 아하 알아볼라 확인하고 뭔가 자 볼까요? 스크린가 좀 발이 안 나오는데 2단계 하잖아요? 누르잖아요? 그러면 안다 그러면 타올 발음하고 있잖아요. 레인 발음하고 내가 보는 단어들 어때요? 확인한단 말이죠. 확인하고. 그다음 여기 마우스 여기 그 방향키 있죠. 끝나면은 50단어니까요. 5분의 1이란 말이 그렇죠? 딱 누르면은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페이지 전환. 5페이지까지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계속 돌려놓아요. 언제까지 반복한다고요? 스펠링을 딱 보는 순간 뜻이 바로 기억날 때까지 계속 무한대. 이건 어떤 아이들은 좀 빨리 하는 아이들도 있고 천천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1단계는 하나하나 단어가 같다면 2단계는 뭐예요? 동시에 몇 단어? 10개를 빵빵빵 한처럼 넘어간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네. 자, 3단계는 뭐냐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1단계는 단어 하나하나 2단계는요, 스펠링 목록 리버스 기능이 해가지고 스펠링을 보는 순간 뭐가 기억나야 돼요? 우리말 뜻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3단계는 뭐냐면 3단계는 보는 순간 이 우리말 뜻을 보는 순간 영어 발음이 기억나야 돼요. 스펠링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가 기억나야 된다고요? 영어 발음. 그러니까 키가 큰, 알겠어. 발이 뭐였지? 필이 뭐였는데? 필이 뭐였지? 터치. 릴리즈. 앨범 알겠어. 미래가 뭐였지? 미래가 퓨거였는데? 터치 딱 하면 퓨처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방향키를 누르면 그 다음에 쫙 넘어가요. 넘어가. 볼까요? 우리말 뜻 목록을 입어 쓰는 게 소리가 쪼개져 버렸구나.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단계 가면은요, 이제 뇌에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이 단어를 기억하려고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딱 보는 순간 맞춰야지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마지막 이 사람의 속성 기능이 뭐냐면 외웠던 단어들을요, 빨리빨리 돌려주는 거예요. 이미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어때요? 어느 정도 단어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겠죠? 그러면 저장된 단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빠른 속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1.5배속, 2배속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습할 때,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전체를 한눈에 쫙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가 길어. 전체를 처음 보는 거지. 요만큼만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때요? 전체를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딱 눈 감고 있을 때 전체가 딱 눈에 들어오면 100점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속청이라는 기능. 이 속청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외웠던 단어를 어때요? 2배속, 3배속으로 빨리 불려준다. 이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자, 보면은 3배속. 자, 여기 보면 곱하기 1배속이에요. 자, 이렇게 빨리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보면은, 예, 배속 1.5배속. 계속 배속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외웠던 단어들이 쫙 지나가면 머릿속에 어때요? 그걸 갖다가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간다 해서 안 들리진 않습니다. 들려요. 뇌가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외웠던 단어들이 이제 내가 진짜 외웠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시험을 봐요, 시험을. SN, 스펠링 보고 미닝, 뜻을 발견하는 거고요. MS, 미닝을, 의미를 보고 스펠링, 숫자를 발견하는 거고요. 크로스 퍼즐, 스쿨, 학교, 그 다음에 플라워, 꽃, 이래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SN, 헤드에이크, 클릭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잘못 누르면 어떻게 돼? 잘못 누르면 삑 하고 소리가 나요. 그럼 틀려요. 오답 나오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시험 46개 중에 8개 단어가 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40주가 쭉 가면은 마지막에 점수가 나와요. 90점, 80점. 자, 80점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모아지냐면 80점 맞았으니까 나머지 20점은 20%는 틀린 거잖아요. 그 틀린 사람만 따로 모아가지고 또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100점 나올 때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 그 다음 MS. 의미를 보고 뭘 찾아야 돼요? 스펠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잉크하면 잉크 그렇죠? 만약에 동화인데, 자, 수영장. 오다. 유일한 오직. 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이런 식으로 스펠링을 본 다음에 누가 뜻을 본 다음에 뭐예요? 스펠링 찾아내는. 그러면서 마찬가지예요. 한 다음에 80 나왔다. 그러면 20점은 따로 가야 점수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크로스 퍼즐이라고요.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단어가 외워질까요? 안 외워질까요? 이어지겠어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들이요, 저를 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만났으면 아마 영어 100점 하실지도 몰라요. 제가 이 강의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선생님을 좀 더 어렸을 때 만났으면 제 인생이 달랐을지 모릅니다. 왜냐면은요, 단어가 그렇게 안 외워져. 이렇게 하니까 얘들이 단어를 너무너무 잘 외우는 거예요. 제가 3개월 만에 6,000단어, 5,000단어 외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상시험을 했어요. 사람들 증거대라고 하잖아요, 증거. 표기적으로요, 일주일에 500단어 외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500단어가 안 외워지고 300단어만 외워도 어때요? 대성공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외워야 될 단어가 2,000단어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외워야 될 단어가 4,000단어고요.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 2,000단어 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4,000단어, 2,000단어, 그 다음에 2,000단어 해서 한 8,000단어가 구구단 나오듯이. 뭐 나오듯이요? 구구단 나오듯이 나오면 아무리 못 맞아도 모의고사 3등은 나와요. 독해가 대부분이거든요. 단어만 많이 알아도 수능 시험 준비야.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부족해서? 단어가 약하니까 해석도 안 되죠. 문법도 어렵죠.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 만에 6,000단어가 아니라 한 6개월 만에 6,000단어가 외워져도 여러분 엄청나죠? 근데 이것은요, 이게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프로그램들이잖아. 이 프로그램에 중고 영단 5,000개, 수능 단어, 토익 단어, 토플 단어, 무슨 단어 해가지고 몇만 단어가 있어요. 아예 그 그룹이 돼 있어요. 그룹이.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 뭐 나는 공무원 시험 준비야. 공무원 시험 준비. 나는 수능 단어, 나는 중고용 단어, 그 다음에 만약에 초등 단어 1,000개. 이 프로그램은 다 있어요. PC 딱 들어가서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단어를 암기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만 돼도 어때요? 게임 끝난 겁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 해서 몇 단어 외운다고 6,000단어 이상을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중1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3개월 지나면 수능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했죠. 거기에는 뭐가 깔려있냐면요, 그 과정에서 4,000단어 이상을 암기할 수 있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 원리를 분간해가지고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그 다음에 천자문까지 이 컨텐츠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방법으로 중국어를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으로 일본어까지 할 수 있어요. 다 제가 이거 원어민 샀어요.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외대 가가지고 중국 유학생, 러시아 유학생, 일본 유학생 해가지고 다 원어민 말로 다 녹음을 했어요. 일본어. 그렇죠. 자, 이게 좀 이해되시죠? 이제 이렇게만 하면 잘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죠? 네 번째 4단계는 뭐냐면요, 영문장 번역 공식이에요. 여러분 번역 공식 들어보셨나요? 이 공식이 몇 가지냐면요, 30가지를 아이들이 이해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 30분밖에 안 돼요. 30분 정도,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앉혀놓고 야, 영문장 해석 공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라고 몇 분 강의한다고요? 30분만 강의 들으면 번역 이렇게 하는군요. 다 알아들어요. 30가지 공식을 30분 동안 설명을 들으면 번역 공식을 안다고 그런다? 알게 됩니다. 어떤 문장 갖다 놔도 번역하는, 해석하는 찾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 뒷면에 30가지의 번역 공식이 있어요.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영작 공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석은 대충 되는데 뭐가 안 돼요? 영작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영작 공식이 있어요. 이 영작 공식은요, 정말 이게 제가 이걸 강의하고 세미나 하면서, 여러분 잡벅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잡벅. 와, 너무나 나도 신기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냥 그 뻑이 간다고 할까요? 그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다 이해해버려요. 중학교 이 원리를 배우면 학교,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책 받잖아요. 3월달 책 받잖아요. 책 받으면 1년 동안 배울 양을 쭉 훑어보는데 한 2주 정도 지나면은요, 내가 1년 동안 배울 그 교과서 내용을 그냥 분석, 해석 다 해요. 전제는 뭐냐면 4,000단어 이상을 암기했을 때, 영문장 해석 공식 영문장을 분석하고 해석 공식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책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2학년 책을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1년 동안 배울 양의 교과서를 내가 한번 쭉 훑어보고 정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2주면 끝납니다. 2주 동안에 1년 동안 배울 양을 뭐예요? 다 분석, 해석 다 돼요. 바로. 할 게 없죠. 근데 뭐냐면요, 영작 공식은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뭐 할 게 없잖아요. 수업 시간에 뭐 하냐면요,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을요, 그 영어 문장을 통째로 외워버린다. 아예 그 자리에서. 영문장 영작 공식 또는 영어 문장 암기 공식이 있어요. 제가 개발한 공식이 뭐냐면 도미노 암기 원리라. 도미노. 무슨 원리라고요? 도미노 원리. 또 이 도미노 현상 아시죠? 블럭이 넘어지면 계속 앞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 도미노 암기 원리라는 영작 원리를 개발했습니다. 예, 제가 이 가고 가지고 학생들 가르쳐 봤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교회에 집사님이나 목회자들 대상으로 영어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영어식 사고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영작 원리 간단해요. 이 도미노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영작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문장을 쫙 보잖아요. 보면 한 번 봐, 두 번 봐, 세 번 딱 보면은 그냥 영어 문장이 머릿속에 들어와버려요. 외워져요. 나도 모르는 사람 외워져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는 순간 바로 외워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영어 성경을 저는 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말 성경을 외우려면은요, 어렵잖아요. 성경 암송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토시 언어야. 토시까지 정확하게 외워야 돼. 근데 영어는요, 위쳐나 위쳐. 그 위쳐어기 때문에 이 문장을 봤을 때 있잖아요. 굉장히 그 위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은 이미 영어식 사고와 영어 설계도와 공식이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이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쫙 분석이 돼. 그러면서 영어 성경을 낭송하는데요. 뭐 제 자랑은 아닙니다. 어떤 영어 성경 문장을 갖다 놔도 그냥 한 번 쭉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그냥 문장을 외우죠. 그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이식시켜준단 말이죠.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동영상 강의가 있거든요. 다들 안 믿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나. 근데요, 제가 영어 성경 강의한 동영상이 지금 쫙 있거든요. 12강이 있어요. 보시면은요, 많은 분들 영어 성경을 그냥 통째로 외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자, 여러분, 영작 공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중3까지 학교 내신, 고등학교 내신 영어 몇 등급? 1, 2등급. 수능 1등급이 중3까지 다 끝나요. 여기 홍농은 고등학교 어디로 가나요? 광주 가나요? 광주? 영광으로 가죠. 여러분, 이 홍농이 두란노 학원 출신 우리 아이들이요, 다 이 동네로 여기 학원을 와야 돼요. 그래서 와가지고 중3까지 해서 영어를 다 뭐 한다고요? 마스터 해가지고 영광 고등학교 가가지고 다 반에서 영어 탑 1, 2등, 뭐 광주에 가서 1, 2등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비법은 어디서만 배운다고요? SF, 두란노, 홍농, here. 그렇죠. 여기서만 배울 거예요. 때가 여기 영광에다 가니까 안 줍니다. 여기 우리 그 원장님, 대표님, 토차장 대표님은 저하고는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라이센스를 줬어요. 그래서 이 영어는 영광에 가면 배울 수 있다 없다? 어디서 배운다? 두란노, 홍농에 있는 두란노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 어디 와야 돼요? 이 영어를 배우려면 홍농 두란노에 오시면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요, 강남 8학군 아시죠? 대치동, 서초동, 음마아파트 이런 데서 제가 강의했어요. 여러분 믿기지 않을지 모르는데요, 한 사람 이 영어 강의하는데 얼마 받은 줄 아십니까? 100만 원 이상 받았어요. 왜냐면은요, 한 1년 정도 하면은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강남에 있는 의사 자녀들, 변호사들 돈 많잖아요. 돈 100만 원, 200만 원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애가 잘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개월, 4개월 배워가지고 얘가 서울대학교 들어갔네? 서울대 음대 수업 합격을 했어요. 소문이 나야 안 나요? 나니까요. 사람들이 전화해요. 누구한테 전화 여기 들었는데 우리 선생님 이 영어 배우고 싶어요. 그냥 좀 더 제가 잘 알아서 대접할 테니까 우리 애 좀 책임져 달라고 와요. 그러면은요, 얘한테 100만 원 왔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 받아야 돼요? 얼마? 최소 120만 원 받는 거죠. 한 과목, 영어 한 과목. 그것도 개인과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룹과에. 예. 이 학습 방법을 해가지고 전국에 그 당시에 그때도 벌써 15년 전 얘기예요, 지금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검증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영어 강의를 저한테 전수를 우리 대표님, 원장님은 이 영어를 전수 받아서 저한테 제 제자. 그래서 이 영어를 여기에서 가르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처음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SF 영어 보시면은 영어 단어, 영작 공식, 영어 설계도, 영어작 해석 공식, 단어 암기 공식, 영어 공식. 이게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딱 머리에 저장이 되면은 그때부터는요, 어떤 걸 갖다 놔도 다 풀어내요. 근데 이것만 해도 되느냐? 안 되죠. 요거 원리를 배우면 뭐 해야 돼요? 적용도 해야 되고요, 응용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적용, 응용 교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지나면서 수능 문제를 풀지만 이것이 내 것으로 체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3 전까지 수능 내신 영어 몇 등급? 1등급을 개런티, 보장해줄 프로그램이에요. 안 나오는 게 이상해요. 안 나오는 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학습 방법을 홍농에 있는 두란노 학원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문 많이 내주세요. 예,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영어가요, 이 동네에 아마 쉽을 거예요.
아마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의한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누가 개발했습니까? 제가 특허를 낸 거예요. 저작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비슷하게 강의를 하면은요, 뭐예요?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그럼 저작권이 뭐예요? 노랫말 가사 있잖아요, 가사. 가사를 갖다가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누가 비슷하게 가사를 쓰면 걸려 안 걸려요? 걸려. 저작권법이 등록해놨어요. 동영상 마찬가지예요. 이 동영상을 아예 저작권 협회에 등록해놨기 때문에 책이라든가 이 강의 자체는 저자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대표님은 저한테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강의하라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는요, 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영어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더라고요. 내가 영어만 좀 잘하면 2등급만 나와도 내가 좋은 학교 가고 싶은데 영어가 5등급, 4등급 헤매. 그래서 나중에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영어 같은 경우는요, 대학 시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할 때 토익 시험 보거든요. 영어 점수 안 나오면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점수 거기 토익 점수 850점이에요. 근데 공부해도 830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회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도 발목 잡혀. 내가 원하는 직장 취직하려니까 다 발목 잡혀. 뭐 나중에 뭐 박사 과정 공부하거든요. 박사 과정에서 졸업하려면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요, 뭐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대학에서 영어 시험을 봐요. 근데 논문까지 다 썼는데 그 영어 시험이 패스가 안 돼가지고 박사 학위 취득이 아니라 박사 학위 수료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영어는요, 평생 짐이에요, 짐. 근데 이것을 언제 끝내라고요? 그냥 중3까지 끝내버리자. 나머지는 프리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영어 날개를 달아주는 마음껏 올라가라고. 또 한 가지는 저희는 SF 교육이에요. SF 교육. 교육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영어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SF 미러클 암산이라는 거 있어요. SF 미러클 수학이 있어요. 이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학도 중3까지 수능 내신 영어 수학 1등급 마스터 코스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가면은요, 고등학교 하면 공부할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3까지 끝내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SF 교육은요,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국어면 국어, 이런 컨텐츠들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어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셨죠? 또 좀 이렇게 좀 자신감 좀 붙었나요? 네. 할 수 있다는 생각 들으셨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홍룡 시험에서 이 SF 영어, 특허 영어가 좀 많이들 홍보되어지고 또 학습되어질 수 있도록 스피커 역할 해주시고요. 영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영어 때문에 아이들의 그 진학이 힘들어지는 일들은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내가 만남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SF 특허 영어와 처음 만남인데요. 앞으로 좋은 만남 이어졌으면 좋겠고 이 SF 영어 특허 영어가 홍동 지역과 영광 넘어서 어디까지? 광주까지 넘어서 어디까지? 전남 지역까지. 오케이? 감사합니다.